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골목 끝 버려진 상자에서 들려오던 작은 숨소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누구 하나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조금씩 같은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오래 외면해 온 무언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를 처음 본 건 아마 일주일쯤 전이었을 겁니다. 비에 젖은 골판지는 이미 모양이 흐트러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찢어져 있었으며 그 안에는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작은 개였습니다. 몸집은 두 손으로 감쌀 수 있을 만큼 작았고 털은 비에 젖어 엉겨 붙어 있었으며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쪽을 쳐다봤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할 일이 바쁘고 각자 삶이 무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 살던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70대쯤 되어 보였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을 입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노인은 강아지가 있는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아지는 노인을 올려다보며 몸을 더 웅크렸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아 넣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작게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밥이었습니다. 아마 점심으로 먹으려고 챙겨온 주먹밥인 것 같았는데 노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강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눈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입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에도 노인은 같은 시간에 공터로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동네가 조금 한산해질 무렵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서 또다시 밥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먹밥이 아니라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따로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노인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고개를 내밀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노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아지는 노인이 오는 시간에 맞춰 상자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되었을 때는 노인이 공터 입구에 나타나기만 해도 꼬리를 흔들며 뛰어왔고 노인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으며 작은 소리로 짖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숨겼습니다. 입가에 살짝 올라온 미소를 억지로 감추는 듯 했고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여전히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 산 지 오래되었지만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으며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매일 지나쳐도 눈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대부분이었으며 각자 문을 닫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밥그릇 하나가 이미 보이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노인이 강아지 밥을 챙기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고, 택배기사는 배달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춰 섰으며, 동네 아주머니는 빨래를 널다가 창밖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노인은 왜 저러실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개를 돌보실까? 돈이 많으신가, 외로우신가, 아니면 그냥 착하신 건가?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인이 궁금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보답도 없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는데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오후가 되어도 그치지 않았으며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젖어 있었습니다. 골판지가 물을 먹어 푹 꺼져 있었고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강아지는 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상자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온몸이 젖은 채로 떨고 있었으며 노인이 와도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기 우산을 상자 위에 꽂아두고 갔지만 바람에 우산이 날아갔고 상자는 다시 비에 젖었습니다. 그날 택배기사가 배달을 마치고 공터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택배기사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비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배달이 완료된 빈 박스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보고 무너진 상자를 보고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배달 시간이 촉박했고 남은 물량도 많아서 서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트럭 뒷칸을 뒤져서 깨끗한 플라스틱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택배 정리용으로 쓰던 상자였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튼튼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택배기사는 강아지를 플라스틱 상자 안에 옮겨 담고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도록 방수천을 덮개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낡은 수건을 가져와 강아지 몸을 닦아줬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고 수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노인이 도착했을 때 상자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새 상자를 보고 덮개를 보고 강아지가 예전보다 마른 상태인 걸 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택배기사는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당황한 듯 서둘러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택배기사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공터에 사람들 사이에 온기가 생겼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편의점 직원이 강아지 옆에 사료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에는 작은 사료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이었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직원은 그걸 버리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노인이 막 밥그릇을 내려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직원은 노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밥보다는 개 사료가 나을 것 같아서요. 노인은 사료 봉지와 직원을 보고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편의점 직원은 퇴근 전에 항상 강아지를 한번 보고 갔습니다. 물그릇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료가 떨어지면 새로 가져왔으며 비 오는 날이면 덮개가 잘 덮여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오고 택배기사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고 편의점 직원이 들러서 물을 갈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서로의 얼굴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기사는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살 때 직원과 눈인사를 했고 직원은 노인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노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시선이 닿는 순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작은 생명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강아지는 한동안 공터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불안해했습니다. 상자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공터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택배기사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달하러 왔다가 강아지만 혼자 있는 걸 보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들렀는데 노인이 없고 강아지만 쓸쓸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틀 뒤 택배기사와 편의점 직원은 공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 노인 어르신 아세요? 요즘 안 보이시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며칠째 안 오시네요.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아지를 봤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공터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택배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지은이요. 편의점에서 일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교대로 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사료와 물을 챙겼고 지은은 퇴근 후에 들러서 강아지 상태를 확인했으며 주말에는 번갈아 가며 돌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아주머니는 60대쯤 되어 보였고 근처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는데 산책하다가 강아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돌봐주시던 노인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셔서 저희가 임시로 돌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날부터 낡은 담요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춥지 말아라. 좀 있으면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강아지 옆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강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좀 따뜻해지나 봐요. 어르신은 소식 없으세요? 아직이요. 정말 걱정이네요.
공터는 더 이상 쓸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안부를 묻는 곳이 되었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노인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가 제일 먼저 노인을 알아봤습니다. 상자에서 뛰쳐나와 노인에게 달려갔고 뛰어올라 반겼으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굽혀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노인 얼굴을 하찼고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강아지를 꼭 안았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배달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노인을 보자 차에서 내려 달려왔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며 물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도 편의점에서 나와 뛰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하며 웃었고 걱정했다고 말했으며 노인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산책 나왔다가 노인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노인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아주머니는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날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폐에 병이 있어서 입원했었고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으며 몸이 많이 약해져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고 아무도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으나 모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공터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옆에 앉아서 한참을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와 지은 그리고 아주머니도 자연스럽게 그 옆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필요 없어서 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버려진 것은 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버려진 것은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인사하지 않고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로 문을 닫아 걸고 각자 살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도 이 동네에 3년을 살았지만 이웃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매일 손님을 만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작은 인연 하나가 큰 인연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저 혼자였다면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이도 고개를 숙였고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떠맡지도 않았고 누구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침을 맡을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녁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주말은 제가 볼게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노인은 아주 편안한 표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강아지는 노인을 배웅하며 공터 입구까지 따라갔고 노인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자 앉아서 지켜봤으며 노인이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가 우연히 부고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고 지은에게 연락했으며 아주머니에게도 전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지은, 아주머니뿐 아니라 공터 옆 슈퍼주인, 동네 빵집 사장님, 노인이 다니던 병원 간호사, 그리고 이름 모를 동네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서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서로 안부를 물었으며 노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터로 모였습니다. 강아지는 노인을 기다리듯 상자 옆에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터 입구를 바라보고 가끔 고개를 갸웃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안 오신단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 우리가 너를 돌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겠습니다. 다음 날은 민수가 강아지를 돌봤고 그 다음 날은 지은이 돌봤으며 그렇게 번갈아가며 강아지를 챙겼습니다. 동네는 이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배달하러 다니며 이웃들과 눈인사를 나눴고 지은은 편의점에서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으며 아주머니는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공터에 이름 없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그 표지판은 공터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읽어보았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한 존재가 사실은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개가 되었고 모두의 개가 되었으며 우리를 이어주는 작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공터에 자주 들릅니다. 출근하기 전에 강아지를 보고 가고 퇴근 후에 들러서 쓰다듬어 주고 주말에는 산책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버려진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강아지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했다는 것을. 마음 선방은 이렇게 잊혀진 작은 인연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온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인연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